텔레비전 소리를 점점 크게 높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말하는 소리가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셨나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치매로 가는 지름길을 놓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전 제가 만난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올해 68세인 박 씨는 3년 전부터 가족들과 대화할 때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는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박 씨는 약속 시간을 자꾸 깜빡하더니 결국 치매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박 씨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뇌가 서서히 퇴화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귀가 막힌 상태가 단 2주만 지속되어도 뇌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귀와 코를 연결하는 이관이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작은 통로가 막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귀 속 압력이 불균형해져서 소리 전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뇌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억지로 들으려고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뇌의 다른 기능들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가 한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메모리를 할당하면 다른 프로그램들이 느려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45년간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바로 이런 환자들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귀 막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않았더라면 치매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다행히 이관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놀라운 방법이죠. 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막힌 귀가 뻥 뚫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 모두 실제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이관 기능 회복법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귀지 제거법, 소음성 난청 예방법, 그리고 치매를 막는 귀 건강관리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정보들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모두 숙지하시면 단순히 귀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귀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하품을 하거나 침을 삼킬 때 귀에서 똑똑 소리가 나지 않으시나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병원에 찾아온 김순자 할머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4세인 할머니는 2개월 전부터 비행기 탈 때처럼 귀가 먹먹한 증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 드셨죠. 하지만 감기는 나았는데도 귀 막힘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점점 가족들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의 이관을 검사해 보니 완전히 막힌 상태였습니다. 이관은 귀와 코 뒤쪽을 연결하는 가느다란 통로인데
이곳이 막히면 귀 속 압력이 조절되지 않아서 소리 전달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막힌 배수구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단 3일 만에 귀 막힘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턱 마사지와 연결된 특별한 기법이었습니다. 먼저 자가진단부터 해보시겠습니까? 코를 살짝 막고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숨을 내쉬어 보세요. 이때 귀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관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거나 오히려 귀가 더 답답해진다면 이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손으로 귀 바로 앞쪽 턱관절 부위를 찾아보세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 움직이는 그 부분입니다. 이곳을 검지와 중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10초간 마사지해 주세요. 그런 다음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귀 뒤쪽 움푹 들어간 곳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눌러주세요. 이 방법의 핵심은 이관 주변 근육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턱관절과 이관은 같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턱 부위를 마사지해주면 이관 기능도 함께 회복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 근육들이 경직되기 쉬우니까 매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할머니처럼 극적인 효과를 보시려면 하루에 3번 식사 전후로 실시해 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귀가 뚫리는 시원한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면봉으로 귀를 파시는 분들 당장 그만두세요. 지금 이 글을 보다가 중간에 나가시면 평생 후회할 만한 충격적인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겪은 가장 끔찍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62세 최병수 씨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면봉으로 귀를 파다가 고막이 찢어진 채로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분이 무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면봉으로 귀 청소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깨끗하게 하려고 한 건데. 최 씨의 이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귀지를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고 믿고 계시나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귀지는 실제로 우리 귀를 보호하는 천연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귀지가 없으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먼지나 세균이 귀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또한 귀지에는 항균 성분이 들어 있어서 나쁜 균들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성 앞의 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귀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귀지는 스스로 배출됩니다.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때 턱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귀지가 바깥으로 밀려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파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하고 귀지가 보기 싫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귀 바깥쪽만 살살 닦아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귀 속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면봉 대신 부드러운 수건 모서리를 이용해서 귓바퀴 부분만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귀지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불편하시다면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귀에 떨어뜨리고 5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굳은 귀지가 부드러워져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겁니다. 이때도 억지로 파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기다리세요. 가장 중요한 건 귀 안쪽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귀지가 많이 쌓여서 정말 답답하시다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전문적으로 제거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병원에서는 특수한 기구로 안전하게 제거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최병수 씨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원칙만은 꼭 기억하세요. 면봉, 귀이개, 손가락 등 그 어떤 것도 귀 안쪽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 혹시 옆 사람이 여러분이 듣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들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볼륨을 낮추세요. 제가 직접 목격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지난달 제 병원에 28세 박민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매일 지하철에서 출퇴근하며 2시간씩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주변 소음 때문에 볼륨을 최대로 높여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사람들 말소리가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8세 젊은 나이에 60대 노인과 같은 청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소음성 난청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번 손상된 귀 속 털세포는 절대 재생되지 않거든요. 우리 귀 속에는 2만 개가 넘는 미세한 털세포가 있습니다. 이 털세포들이 소리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각각 다른 주파수를 담당하죠. 그런데 큰 소리에 계속 노출되면 이 털세포들이 하나둘씩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데시벨이라는 소리 단위를 아시나요? 일상 대화가 60데시벨 정도입니다. 지하철 소음이 80데시벨, 오토바이 소리가 90데시벨 정도 되죠. 그런데 85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8시간 이상 들으면 털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볼륨을 최대로 높인 이어폰은 무려 110데시벨까지 나옵니다. 이는 전투기 이륙 소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민준 씨처럼 되지 않으려면 60대 60분 법칙을 기억하세요. 최대 볼륨의 60% 이하로 들으시고 연속으로 60분 이상 듣지 마세요. 그리고 1시간 들었으면 반드시 10분은 귀를 쉬게 해주세요.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소음을 차단해 주니까 볼륨을 높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일반 이어폰보다 조금 비싸지만 여러분의 청력을 생각하면 절대 아깝지 않은 투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귀에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들은 후에는 최소 16시간은 조용한 환경에 있어야 털세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콘서트나 클럽에 다녀오신 후에는 하루 종일 조용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소음성 난청의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증상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고음부터 서서히 안 들리기 시작하는데 일상 대화에는 큰 지장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소리를 놓치게 되고 결국 보청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치매와 귀가 무슨 상관이냐고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야말로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제 동료 정신과 의사 한 명이 선생님이 들려준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여름 72세 이정숙 할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고 며느리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온 것이죠. 그런데 한 선생님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치매 검사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할머니가 대화할 때 자꾸 대묻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청력 검사를 해보니 중등도 난청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귀가 아니라 뇌였던 셈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할머니는 실제로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 들리지 않아서 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후 단 2주 만에 기억력도 돌아오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뇌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억지로 알아들으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마치 희미한 글씨를 읽으려고 눈을 찡그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뇌의 다른 기능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무려 5배나 높습니다. 더 심각한 건 난청 정도가 심할수록 치매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경도 난청은 2배, 중등도 난청은 3배, 고도 난청은 5배까지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6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청력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검사 받으세요. 텔레비전 볼륨을 자꾸 높인다거나 전화 통화가 힘들어졌다거나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면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뇌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꾸준한 소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뇌가 계속 활동하게 되거든요. 독서나 퍼즐 같은 인지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미 난청이 진행되었다면 보청기 착용을 주저하지 마세요.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해주는 게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의료기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착용할수록 치매 예방 효과가 더 큽니다. 이정숙 할머니처럼 가짜 치매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치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먼저 귀부터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보청기 착용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경은 자연스럽게 쓰면서 왜 보청기는 숨기려고 하실까요?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고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정말 중요해서 몇 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웃에 사는 강태섭 아저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올해 66세인 강 씨는 3년 전부터 가족들이 보청기를 권했지만 계속 거부했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 보청기 차면 늙어 보인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다가 손자 결혼식에서 사회자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창피한 일을 겪고 나서야 마음을 바꿨습니다. 강 씨가 보청기를 착용한 첫날의 반응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웠나? 하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새소리, 바람소리, 발자국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리니까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기뻐한 건 손자와의 대화였습니다. 이제는 작은 속삭임까지 다 들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보청기 선택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청력 손실 정도와 생활 패턴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집에만 계시는 분과 활동적으로 밖에 다니시는 분이 필요한 기능이 다르거든요. 요즘 보청기는 정말 똑똑해졌습니다. 주변 환경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설정을 바꿔주는 기능도 있고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음악이나 전화 통화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번역 기능까지 있는 제품도 나왔습니다. 크기도 많이 작아졌습니다.
귀 속 깊이 들어가서 거의 보이지 않는 제품들도 있어서 미용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죠. 건전지 대신 충전식으로 나온 제품들은 관리도 편하고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청기는 착용하자마자 완벽하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뇌가 새로운 소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거나 주변 소음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점진적으로 착용 시간을 늘려가면서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보청기 관리법도 알아두세요. 매일 밤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시고 습기 제거제가 들어있는 전용 케이스에 보관하세요. 목욕할 때는 반드시 빼두시고 헤어스프레이나 향수 사용할 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아저씨는 이제 보청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즐거워졌고 텔레비전도 적당한 볼륨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하시네요. 혈압약, 당뇨약은 챙겨 드시면서 귀 건강은 왜 소홀히 하실까요? 귀도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인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만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금쪽 같은 비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허튼 소리라고 치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야말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으로 정신 차리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처남 김철수 씨는 건설 현장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매일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노출되면서도 귀마개 하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죠. 55세가 되던 해 갑자기 이명이 시작되더니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김 씨에게 알려준 방법이 바로 혈액순환 개선법이었습니다. 귀 건강의 핵심은 혈액순환입니다. 귀 속 달팽이관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핏줄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곳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청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매일 아침 목 돌리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5번, 왼쪽으로 5번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어깨를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10번 반복하시고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목과 어깨 주변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귀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이명이나 청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 씨도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기에 이명이 더 심해졌거든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복잡한 방법 말고 아주 간단한 호흡법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쉬시고 7초 동안 참으세요. 그리고 8초에 걸쳐서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하루에 3번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서 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라면이나 찌개류는 염분이 많으니까 가급적 줄이시기 바랍니다. 대신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김 씨가 가장 효과를 본 건 귀 마사지였습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귀 주변을 5분간 찜질해주고 그 다음에 귀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겁니다. 귓볼부터 시작해서 귀 위쪽까지 골고루 주물러 주세요. 잠자리 환경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조용한 것도 이명을 더 심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어서 작은 소리로 잔잔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선풍기나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 씨는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한 달 후부터는 이명 소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귀로 가는 혈액 공급도 원활해진 것이죠. 지금 김 씨는 이명이 거의 사라졌고 청력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어서 낮에도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또 그 얘기네라며 짜증을 내시나요? 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반복해서 물어보시게 되나요? 이런 상황들이 바로 귀 건강 문제의 시작 신호입니다. 앞에서 계속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지루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실버 합창단에서 만난 윤명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1세인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서서히 들리지 않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혼자 사시던 집에서 가스 누출 경보기 소리를 못 들어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냄새를 맡고 신고해서 무사했지만 그 일 이후로 가족들이 강제로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청력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일상 대화를 거의 들을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할머니가 우울증까지 겪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기분도 가라앉고 의욕도 없어지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맞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서 단 2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먼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손자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합창단 연습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신 건 다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트로트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런 소리들이 있었구나 하시면서 말입니다. 청력을 잃고 나서야 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신 거죠.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인지 기능까지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이 심해서 치매를 의심했는데 보청기 착용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약속도 잘 지키시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는 의욕도 생기셨어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귀가 들리지 않으면 뇌가 소리를 처리하려고 과도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이나 판단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보청기로 청력이 회복되면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할머니는 이제 합창단의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시면서 보청기 착용을 적극 권하시거든요. 나처럼 늦기 전에 빨리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단계별 회복 과정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보청기 적응, 둘째 주에는 가족과의 대화, 셋째 주에는 사회활동 참여, 넷째 주부터는 새로운 취미 활동까지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할머니의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귀가 안 들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랐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소리만 못 듣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었다고 하시면서요.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기를 더 많은 분들께 권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4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오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인생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마지막에 와서야 이해되실 겁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셨다면
평생 후회할 뻔한 소중한 진실을 놓칠 뻔하셨습니다. 제 환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9세 조용필 할아버지인데 성함이 가수와 같아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귀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70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가족들과도 소통이 어려워졌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시면서 체념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할아버지가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보청기 착용과 함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성실하게 실천하셨거든요. 이관 마사지, 혈액순환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력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지셨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신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 것 같다고 하시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할아버지처럼 극적인 회복을 경험하시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세에도 청력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가의 말을 믿고 따르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정보보다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조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셋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속하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들의 협조를 받으세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셨을 때 얻을 수 있는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막혔던 귀가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텔레비전 볼륨도 적당하게 낮춰서 볼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종교활동,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귀 건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조용필 할아버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십니다. 그때마다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하시는데 정작 고마워해야 할 분은 저희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주신 할아버지께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관 마사지부터라도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